일단 첫 시간이니까 잠깐 OT 하자, OT. 이거 꺼내봐라. 목동 예성 김도윤 영어 수업 아니고. 거기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선생님 수능 커리큘럼이야. 3년. 1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기본기에 문법, 구문. 그리고 1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계속 독해. 그래서 이번이 독해 첫 시간이야. 그 다음 밑에 보면 실전 모의고사도 풀고 또 밑에 보면 단어 배우는데 보통 수능 1, 2등급 맞기 위해서는 단어를 몇 개 알아야 된다고 할까? 보통 전문가들이 8,000개 알아야 된다고 그래, 최소. 근데 여기서 이제 교육부에서 지정한 중고등 기본 단어가 3,000단어야. 기본. 그리고 2,500단어가 고등학교 필수 단어. 그 다음에 또 2,500개가 5급 단어. 이렇게 해서 8,000개인데 니네는 보통 좀 영어 못하는 학생들은 3,000개, 1등급 나온 학생들은 여기까지는 알 거야.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이거 외울게. 있지. 이거 외우는데 뭘로 하냐면 뭐 새로 만든 단어장도 있지만 그 시중에 나온 단어장이 더 좋으면 그냥 그걸로 하거든. 내가 볼 때 좀 괜찮고 어려운 단어장이 내가 이따 톡으로 사진 보내줄게. 어휘끝 5.0이라는 어휘집 알아? 몰라? 도진이 알아? 너 내가 사라고 그랬냐? 선생님이 톡방에 사주실. 그래 좋아. 너 벌써 샀어? 아까 서점. 오, 훌륭해. 훌륭해. 왔다가. 지민아 이거 받아. 네. 이거 사. 알았지? 요거를 이제 8주 동안에 다 외울 건데 뒤에 넘겨볼래? 단어 테스트 계획이 있습니다. 나 마이크 안 꼽았네. 그거 다 어디 있어 너? 자, 단원장이 34까지 있는데 우리가 수업이 8번이지.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4강. 근데 마지막 2번은 5강씩 해야 돼. 그래야 끝나고 우리가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번에 4강씩 보면 너무 많아. 이게 파생어 유의어까지 합치면 진짜 많거든.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시험 볼게. 한 번은 줌으로 볼게. 집에서. 지민이 계속 집에 있지? 방학 때? 그래.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그 위에 수업 내용과 특징 2번 봐봐. 자, 월요일 날 밤 11시. 괜찮아? 보통 애들이 학원 가가지고. 월요일 날 밤 11시 2강 분량을 보기 때문에 내일 모레네. 내일 모레 1강, 2강 볼게. 끝만. 파생어 유의어까지 다. 그래서 이거 아마 오늘 사야 될 거야. 서점에 다 있어. 가다가 교보문고에 사든지. 그 다음에 수업 전에 또 2강을 볼게. 5시 40분까지 올 수 있나? 그럼 5시 40분까지 와. 단어 시험 보게. 그리고 맨 마지막 2번은 5강씩. 그렇게 해서 34강까지 끝내고,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뒤로. 상반기 수업 커리큘럼은, 이거는 뭐, 됐다. 뭐 지민은 내신 못 들으니까. 뒤로 넘기시고. 금요일 같은 시간도 같은 수업이야. 금토 6시부터 9시 반까지인데, 플러스 알파는 뭐냐면, 수업 전에 단어 시험 통과 못한 사람은 끝나고 보는 거야.
알겠지? 아, 그리고 단어 볼 거 또 있다. 그 프린트 중에서 단어 프린트 또 있지. 그거는 뭐냐면, 우리 진도 나갈 거 단어 정리한 거야. 요것도 볼게. 근데 다 안 보고 어려운 것만 뽑아서 볼게. 요것도 다음 시간까지 외워. 토요일까지. 영어는 단어가 8알이야, 8알. 단어만 많이 알아도 무조건 80 이상 나와, 수능. 그 다음에, 5주차부터는요, 모의고사 풀 거거든? 근데 모의고사를 여기서 풀 거야. 딱 시간 재서 풀고 바로 해설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 2월 10일부터는 5시까지 와. 괜찮아? 잠깐만. 국어 몇 시에 끝나지? 5시, 5시? 네, 순서. 그러면 5시 20분까지 오고 좀 늦게 끝내자. 알겠지? 좀 20분 쉬어야 되니까. 2월 10일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40분. 그 다음에 수업 내용과 특징 3번 볼래, 3번? 자, 수업 방식은 내신 때처럼 자세히 안 한다. 하나하나 해석 안 하고요.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하고, 그 대신에 지문 속에 중요한 구문이나 어휘나 문법은 설명을 해줄게. 이렇게. OT 끝? 그 다음에, 교재가 아직 안 나왔어. 내가 교재를, 원고를 일찍 넘겼는데, 그 인쇄소가 연말이라 바쁘대. 그래서 수요일날 나와, 수요일날. 혹시, 지민씨 가깝나? 가깝나? 가까우면 수요일날 좀 들려서 가져갈래? 뭐, 멀면은 그냥, 다음 주 토요일날 받아도 돼. 알겠지? 가까우면 받아가. 오늘 프린트로 할게. 여기다 적고, 옮겨 적어. 자, 오늘은 수능 지문의 구조랑 그 다음 주제 제목까지 할게.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목차가 나오고요. 그 옆에 보시면 수능 독해 기본 핵심 사항이라고 써있지. 자, 그 3페이지는 그냥 중요한 핵심만 할게. 자, 화제라는 말이 있고요. 소재라는 말이 있고요. 제목이라는 말이 있고요. 주제라는 말이 있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다르지? 국어 시간에 이런 거 안 배우나? 자, 요 세 개는 영어에서는 똑같은 개념이야. 요 세 개는, 자,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할 때 무엇이야?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할 때 무엇이 이거야.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다르지? 여기다가 뭐를 더한 게 주제야? 필자의 생각을 더한 게 주제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자,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훌륭함 하면은 어디까지가 화제 소재 제목이야? 상암 월드컵 경기장까지지. 훌륭함은 뭐니? 필자의 생각. 그래서 합쳐서 주제. 그렇게 되는 거야. 자, 4페이지가? 4페이지는 중요하니까 다 봐야 돼. 자, 2번. 주제문의 유무에 따른 수능 지문의 종류인데, 수능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글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논설문인데, 논설문이 뭐야? 필자가 자신의 주장을 펴는 글이죠. 주제문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자, 요거는 주제, 주장, 글의 목적 문제에서 두세 개밖에 안 나와. 그 다음 설명문. 설명문이 대부분이야. 근데 설명문은 다시 두 가지가 있어. 주제문 있는 거랑 없는 거. 주제문 없는 거는 10거씩 설명문인데 이건 이따 하고요. 세 번째가 뭐지? 이야기체야. 이야기체는 주제문이 거의 생략이 되고요. 빈칸 네 문제 중에서 보통 한 문제 나오고
니네 요약문에 실험 이야기 많이 나오지. 실험도 이야기체야. 그 다음 내용일치 지문, 그 다음 복합문 알죠? 그 순서 맞추는 거. 여기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3번. 수능 지문의 4대 구조. 왜 4대냐? 첫 번째가 뭐야? 도입이지. 자, 도입은 한마디로 뭐야? 거기 밑줄 쳐. 소재를 소개하는 부분이야.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소재를 소개하냐? 세 가지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문제 제기. 두 번째는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을 언급하여 주제로 내용이 귀결되게 하는 역할. 여기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 밑줄. 이거는 대부분 통념이야, 통념. 옆에 통념이라고 써. 통념이 뭐야? 일반적 생각, 일반인의 생각. 세 번째는 단순하게 주제와 관련된 배경 설명.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뭐 한다고? 소재를 소개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주제문, 주제가 있는 문장이고요. 세 번째가 근거인데, 근거를 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 상술, 이유 제시, 열거, 예시, 통계자료 인용, 권위자의 의견, 실험, 일화 소개 등등. 이따 할 거야. 마지막으로 주제를 반복 강조할 수 있다. 얘들아, 요 네 개 중에서 없을 수 있는 건 몇 번, 몇 번? 괄호쳐. 1번이랑 4번은 없는 글도 많아. 그래서 짧게는 2대 구조, 많게는 4대 구조. 그렇게 돼요. 오케이? 자, 5페이지. 5페이지는 그냥 쌤이 쭉 읽을 테니까 자, 따라와. 자, 글의 전개 방식인데 전개 방식 옆에 괄호치고 구조라고 써, 구조. 같은 말이야. 자, 1번 글의 전개 방식이란 글에는 글쓴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주제가 나타나기 마련이고 글의 주제는 그 글 속에 제시된 여러 가지 정보 및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이러한 정보나 사실들은 아무렇게나 전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개는 특정한 체계와 질서에 따라 제시가 돼. 글의 정보나 사실들이 제시되는 체계와 질서는 흔히 몇 가지의 전형적 형태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전형적 형태를 글의 전개 방식 또는 구조라고 부른다. 2번. 그러면 이거를 왜 공부해야 되냐? 전개 방식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읽어 나간다면 주제나 요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글을 읽고 난 후 그 내용을 쉽고 정확하게 기억해낼 수가 있어. 글의 전개 방식을 이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번, 글의 중심적인 내용과 주변적인 내용을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되어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 2번, 글의 전반적 구성 및 체계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게 되어 적절한 연결사의 사용 및 글의 전후 관계에 대한 이해가 쉬워지기 때문에 순서 문제 풀 때 아주 좋아. 3. 글을 읽고 난 후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세부 사항을 정확하고 쉽게 기억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암기할 때 글의 구조 파악해야 돼. 자, 수능 지문은 크게 주제문이 등장하는 지문과 주제문이 등장하지 않는 지문으로 나누어진다. 주제문이 있는 지문에서는 그 주제문에 대한 근거가 필연적으로 제시되는데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에는 상술, 예시, 통계, 실험, 권위자의 의견 제시 등이 있습니다. 주제문이 없는 지문의 전개 방식에는 열거, 비교대조, 시간 순서, 이야기체 등이 있습니다. 넘기고. 자, 6페이지 수능 지문의 8가지 구조 별표. 요거는 셈이 체계화한 거야. 진짜 수능 모의고사의 모든 지문은 요 8가지 안에 다 들어가. 요거 외우면은 주제 파악할 때 너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외우시고, 이거 시험 볼 거야. 그 시험지 있지? 꺼내봐봐. 오늘 요거 시험 본다. 이렇게? 이따가 이 네모칸 8개 안에 그대로 쓰면 돼. 뒤에도 빈칸. 자, 보겠습니다. 자, 주제문 있는 지문은 4가지 구조가 있어. 첫 번째, 도입, 그 다음 주제문, 근거, 주제 반복 강조. 물론 도입과 주제 반복 강조는 안 나올 수 있죠. 두 번째, 1번이랑 똑같은데 특이한 게 도입으로 뭐가 나와?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 주로 통념이죠. 그 다음 그 통념을 부정하지. 그러나 하고 주제문이 나와. 근데 가끔 그러나 하고 통념만 부정하고 다음 문장에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어. 특히 그 다음 문장에 그래서 인과 있으면 그 다음 문장이 주제문. 나머지 똑같아. 근거, 주제, 반복, 강조. 자, 위에 1번, 2번 이렇게 묶어봐. 1번, 2번 이렇게 묶고. 니네 두괄식, 미괄식 그런 거 알아? 두괄식이 뭐야? 주제문이 앞에 오는 거. 미괄식은 주제문이 뒤에 오는 거. 그러면 1번, 2번은 무슨 식이야? TS가 앞에 있잖아. 두괄식이라고 써. 자, 3번, 4번도 위에 붙고. 이건 무슨 식이야? TS가 뒤에 있지. 그치? 미괄식이죠? 자, 미괄식은 두 개야. 첫 번째는 원인, 결과. 원인이 근거, 결과가 주제문이야. 두 번째는 문제점, 해결책. 문제점이 근거, 해결책이 주제문이야. 오케이. 밑에 그 당구장 표시 봐봐. 4번 구조는요. 주로 주장, 요지 문제에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후반부에 나오는 역접 연결사는 뒤에 주제가 나오기보다는 구체적 근거의 내용 뒤집기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제문을 이끄는 경우가 드물어. 그래서 안 중요해. 초반부에 나오는 역점만 중요한 거야. 왜 그러겠어? 당연한 거야. 생각해보면. 이렇게 지문이 있으면 초반에 그러나가 나오면은 뒤에는 보통 주제가 나오거든? 근데 뒤에 그러나가 나오면 여기는 주제가 아니야.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봐. 주제라고 하는 것은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잖아.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거는 많은 분량을 말해야 되지. 그치? 근데 마지막에서 그러나 하면 이 얘기 아니야. 주제랑 반대되는 내용 실컷 말한 다음에 그러나 주제 끝? 이런 글이 있나? 없잖아. 그쵸? 그래서 후반부의 역접은 안 중요해. 그 다음에 2번 주제문이 생략되기도 하는 지문, 이야기체, 실험 포함, 열거식 설명문, 비교대조, 시간, 공간 순서에 의한 글이야. 자, 밑에 보면 5번, 6번은 주제문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제가 잡힐 때까지 그냥 쭉 읽으시고요. 7번은 비교되는 두 대상을 더한 게 주제고요. 8번의 주제에는 보통 change, process, development의 단어가 포함이 되는데 8번 잘 안 나와. 자, 지금부터 하나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읽고 있어봐. 설명이야. 길고. 50분씩 3번 할까? 1시간 반씩 2번 할까? 1시간 20분씩 2번 할까? 상관없어? 일단 해보고. 아이고. 지민 취미가 뭐야? 취미가 없어. 취미가 그럼 공부하다가 지루할 때 뭐 해? 그거 있다고? 대단한데? 뭐 할 때가 제일 행복해? 학교를 나오는. 학교 나오는 거 나오는 것만으로? 네. 옛날 학교 빡센가 보구나. 야, 그러면은 10시가 취침 시간인데 10시요? 10시가 자는 시간 아니야? 아니, 1시요. 1시야? 내가 군대로 생각했어. 1시야? 1시면 몇 시에 일어나? 어, 원래 보통 6시 반 정도 일어나는데, 야, 그럼 5시간 반밖에 안 잔다고? 7시 반 전까지만 일어나요. 1시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보통 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잘 되는 1시야?
12시 반에 가는 근데 애들이 돈 경과하잖아. 네. 그 이후에 공부 못하지. 네, 원칙대로 그게 한 애들도 있어. 하려면 어떻게 어디서? 네? 어디서? 방에서 그거 못 키잖아. 패밀리 아, 친구도 있어?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안 좋아하잖아. 돌아다니고. 그럼 그런 애 좀 걸리면은 또 잘하고. 네. 그다음에 그 저기 2명이서 한 방 쓰는 거야? 아니, 4명이요. 4명? 네. 그럼 옆에서 막 투덜거리면은 공부하면 자는데 방해되지 않아? 근데 워낙 피곤해서 일단 놀고는 가서. 오, 밥은 잘 나오고?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리 집이 지금 벽간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벽간 소음 알아? 옆집에 코골 소리가 들려. 그래서 옆집에 코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거든. 미쳐. 맨날 그 집에 쪽지 붙이고 막 코골고 재채기하고 막 난리도 아니면서 층간소음 피해서 이사 온 곳이거든. 층간소음 피해서 이사 왔더니 여기도 벽간소음이 호랑이 피해서 이사 왔더니 아니 늑대 피해서 이사 왔더니 호랑이가 있는 거 호랑이. 아 그냥 요새 막 스트레스가 많은데 옛날에 군대 있을 때 어떻게 난 살았는지만 이해 못했어. 군대 있을 때 막 20명이 같이 자거든. 막 거기 코곤 애들도 있고 막 별의별 다 있을 거 아니야. 3년 동안 어떻게 거기서 견뎌내는지. 자, 수능 지문은 크게 몇 가지? 크게 2가지가 있죠? 뭐야? 주제문, 있는 지문. 주제문, 없는 지문. 주제문, 있는 지문은 다시 2개. 뭐야? 2가지. 주제문, 근거. 이 앞에 도입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식? 이관식. 그렇지? 자, 그런데 근거를 대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 자, 첫 번째, 상술부터 상술. 자, 읽어볼게. 이거 문제 풀 때 보고. 자, 책 봐봐. 자, 상술. 상술 방식이란 말 그대로 이유, 유래 기원, 열거, 묘사, 정의 등의 방식으로 주제를 뒷받침하는 상세한 서술이야. 거기 상세한 서술에 상동그라미, 술동그라미. 그래서 상술이야. 상술은 범위가 되게 넓어.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열거입니다. 열거. 열거가 제일 많이 나와. 그래서 열거만 하자. 열거가 제시되면 보통 첫 번째 열거 바로 앞문장이 주제문이야. 주제문이 생략된 열거식 설명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거가 뭐냐? 자, 밑에 시그널 보시면 그거는 그냥 각자 다 외우세요. 또 모르는 거 없지? 응. 됐어? 그냥 각자 외워. 자, 문제 풀어보시는데 어, 잠깐만 주제 문제니까 주제문 찾아봐. 주제문 앞에 TS라고 써봐. 그리고 풀어봐. 자, 시간 1분 시작.
자, 10초. 응. 자, 주제를 찾았어? 자, 풀어보자. 니네가 푼 거랑 쌤이 푼 거랑 비교해봐. 아, 그리고 앞으로 여기 끊어읽기 중심으로 해석을 할게. 그리고 요 분홍색이 답의 단서에 표시하는 거고, 이거는 중요한 표현이다. 좀 예쁘게 색깔 다르게 필기해. 자, 보자. 나는, 자, bringup이 뭐니? bringup. 뜻이 두 개죠? 얘들아, 위로 끄집어 올려. 뭐야? 뒤에 사람이 나오면 사람을 끄집어 올려. 뭐겠어? 기르다, 양육. 두 번째, 어떤 뒤에 문제나 이슈가 나오면 무슨 뜻이야? 어떤 이슈를 위로 끄집어내. 뭐야? 제기하죠? 여기서 1번이죠. 나는 믿도록 양육됐어. 길러졌어. 테리아를. 만약에 내가 큰 숲에서 길을 잃는다면 나는 자, sooner or later가 뭐야? 곧, soon이죠, soon. endup이 뭐니, end up? 결국 뭐뭐 하게 되다. where, 뭐뭐 하는 곳에야. 나는 곧 결국 내가 출발했던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도록 양육됐어. 그거 알아?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숲속에서 길 잃으면 한참 헤매면은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대. 그런 얘기 있어. 자, 그것을 그것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항상 원을 지어 걸을 거야. 그 다음 고유명사 해석하지 마. 자, 요러한 책에서 저자 게티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한데, 우리는 원을 지어 걷는 경향이 있대. 밑줄 쳐야지. several. 여러 이유들로. 이거 뭐죠? 열거지, 열거. 그러면 유추해봐.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겠어? 우리가 숲에서 원을 지어 걷는 이유들이 쭉 열거되겠지. 그래서 주제문은 어떤 문장? 이 문장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 하나, 둘, 셋. 몇 번? 2번. 그쵸? 2번 해석. 자, factors가 요소인데, factor가 reason이랑 같은 말이야. 이유, 요소 같은 말이야. 자, result in은 초래하다죠? 사람들이 원을 지어 걷는 것을 초래하는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의 구조 파악해서 풀었고요. 넘기시고. 두 번째. 아이고, 지금 안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는 근거로 뭐가 나오는 거야? 예시가 나오는 거야. 보자. 예시가 여러 가지가 나오면 넓은 의미에서 열거 방식이고요. 열거는 상술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시는 상술에 포함되는 거야. 상술은 범위가 되게 넓어. 근데 예시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따로 하는 거야. 그 다음 초반에 예시가 나오면 거의 어디가 주제문이야? 그 앞문장이죠. 앞 동그라미. 초반이야, 초반. 후반의 연결선 별로 안 중요해. 그 다음 시그널. 예를 들어 세 가지밖에 없지. For example, for instance, to illustrate. 세 가지밖에 없죠. 자, 역시 글의 구조 파악해서 풀어봐.
이건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시작. 자, 10초. 자, 풀어보자. 어휘 문제인데 보통 답은 주제와 반대거든. 그래서 주제문 찾는 게 좋아. 자, 주제문 몇 번째 문장? 예를 들어 미츠. 그러면 보통 그 앞문장이 주제문이죠. 보자. 이거 알지? in order to 알지? 뭐뭐 하기 위해서인데 가운데 뭐가 꼈지? 의미상의 주어가 낀 거 알지? 우리가 자, retain 간직하다. 귀중한 정보들을 간직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뭐 해야 돼? 잊어야 돼. 대절이 명사 뒤에 오면 무조건 그 명사 꾸며줘. 자, targeted 겨냥되어지고 통제되는 방식으로. 자, 주제 기억해. 그 다음에 그냥 벨지 말자. 그냥 답만 볼게요. 답 몇 번? 답은 그렇지 4번입니다. 자, 요 문제 볼게. In fact, 사실상 연구들은 보여주었습니다. 대이하를 뇌가 적극적으로 strengthen이 뭐야? 강화하다지. 영역을 강화하는데 어떤 영역이죠? Responsible for insignificant or minor memory content.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기억 내용에 책임 있는 영역이야. 그러면 이거 중요한 영역이야? 안 중요한 영역이야? insignificant, minor. 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면 안 중요한 영역을 뭐 해야 돼? 에이, 주제 봐봐, 주제. 잊어야 되지. 그렇지? 아니, 잊어야지 중요한 정보를 간직하지. 그 다음에 밑줄이 맞냐 틀리냐는 항상 어딜 보면 알까? 앞뒤 보면 아는데 보통 뒤에 나와, 뒤에. 그래서 뒤에 보자. 자,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the minor details vanish more and more. 사소한 세부 사항이 점점 더 사라져. 이거 안 중요한 영역이지. 그럼 뭐랑 똑같아? minor details 똑같이. 그래서 4번엔 뭐가 들어가? vanish가 돼. 단서 2개. 그래서 뭐로 바꿀까? 잊어버리고 사라져. 항상 답은 밑줄의 반대야. 이거 반대 보죠. 약화시키다. weakness after weakness. 그렇게 풀었죠?
자, 세 번째로 볼게. 세 번째는 근거로 뭐가 나오니? 통계 실험 권위자의 의견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실험이야, 실험. 자, 실험 이야기는 실험 이야기 4단계 이거 밑줄 쭉 치고 이거 외워야 돼. 실험 이야기 4단계. 자, 첫 번째 뭐가 나와? hypothesis, 가설이 나와. 근데 없는 글도 있어. 그 다음 contents, 내용이 나오고요. results, 결과가 나오고 suggestion, 시사점이 나오는데 시사점이 뭐니? 거기 밑에 써봐. 시사점.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예요.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 근데 이것도 없을 수 있어. 이렇게 네 가지 순으로 전개가 되는데 자, 요 네 개 중에서 주제문은 뭘까? 시사점이야, 시사점. 오케이? 그래서 주제문이 마지막에 나오거나 안 나오기도 합니다. 시사점이 없는 실험 이야기의 주제는 어떻게 구해? 시사점이 뭐라 그랬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없으면 실험 결과를 파악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추론해서 파악해야 돼. 알겠지? 실험 이야기는 항상 한 집은 나와. 자, 시그널 보자. 그러면 어떤 문장이 실험 결과나 시사점이냐? 첫 번째, 연구, 실험, 스터디, 연구, 테스트, 설베이, 조사가 보여주었다, 제시했다. 이런 형태 문장. 그 다음에 IST로 끝나면 전문가죠, 전문가. 어떤 전문가, 연구원들, experts도 전문가죠. 발견했다, 찾았다. 이런 문장. 그 다음, 권위자의 의견인데, according to가 뭐야? 뭐뭐에 따르면. 또는 전문가들, 박사, 누구누구가 말했다. 이런 게 권위자의 의견인데, 밑줄 쳐. 권위자의 의견은 주제나 중요한 근거기 때문에 잘 읽어야 된다. 자, 제목 문제. 주제목 표시하시고. 시작. 초. 이거 좀 어려워. 자, 보자. 일반적인 믿음이 있어 왔어. 대절이 명사 뒤에 오면 무조건 그 명사 꾸며줘.
스포츠는 폭력을 줄이는 방식이다. 라는 일반적 믿음이 있어 왔어. 자, anthropologist 무슨 학자? 인류학자 사이프스는 이 개념을 테스트한대. 고전적 연구에서 연구 내용 실험 이야기구나. 자, 뭐와 뭐의 관계죠? 스포츠와 폭력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야. 자, 실험 이야기구나. 실험 이야기는 뭐만 찾아? 시사점. 그 위에 형태 문장 찾아봐. 쭉 읽다 보시면 여기 있죠? 사이프스가 전문가고요. 전문가가 발견한다. 여기 있지. 여기 실험 결과나 시사점 나오겠다. 대박. 중요한 관계를 발견해. 전투 스포츠와 폭력 사이에. 하지만, 이거는 많이 쓰니까 알아도. 뒤에 거부터 하자. 자, inverse correlation 하면은, inverse correlation 하면은, 이게 역의지, 역의. 뭐야, 역관계가 뭐야? 아이고,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앞에 direct correlation 하면은, 정비례, 정비례. 비례할 때, 그 correlation 말고, 이거 많이 써. proportion. 이거 많이 써. proportion. 저게 비례죠, 비례. 자, 반비례가 아니라 정비례래. 물어보자. 지금 뭐와 뭐의 관계야? 스포츠와 폭력인데, 첫 번째 문장 봐봐. 일반적 믿음은 정비례야, 반비례야? 이거. 스포츠가 폭력을 줄인대. 그러면, 뭐 격투기 같은 거, 스포츠 많이 하면 폭력 사건이 주니까, 뭐야? 반비례지. 일반적 믿음은 반비례야. 근데 실험 결과는 무슨 비례야? 정비례야. 자, 그 다음, 여기도 밑줄쳐. 사이프스의 분석에 따르면, according to야, 권위자의 의견. 잘 보라 그랬어. 더비더비다. 더비더비 알지? 뭐뭐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머무해지다. 전투 스포츠가 사회에서 더 pervasive, pervasive. 퍼져 있는, 만연한, 더 퍼져 있고, 인기 있게 되면서 점점 더 사회는 전쟁에 점점 더 참여하기 쉽습니다. engaging, 참여하다. 이건 정비례야, 반비례야? 그러니까 스포츠가 인기 있을수록 전쟁에 더 참여해. 정이지, 정. 정비례지. 한 문장만 더 볼게. 자, so,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그래서 나오면 100% 주제문이죠, 100%. 당연하지. 사이프스는 100 이하라는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내. 대디야, 전투 스포츠는 not 동그라미, but 동그라미, not의 법비, A가 아니라 B죠? 전쟁에 대한 alternative,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자, B가 중요한 거야. Reflections of the same aggressive impulses in human society. 인간 사회에서 똑같은 공격적 충동의 reflection, 반영이다. 라는 명백한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건 정비례야, 반비례야? 스포츠가 인간의 공격적 충동의 반영이야. 이것도 정비례죠? 자, 물어보자. 지금 읽은 문장에서 시사점은 어떤 문장이니?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거. 시사점. 마지막 문장이지? 주제문 맞지?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선지 찾으면 돼. 자, 정답 몇 번? 하나, 둘, 셋. 2번이죠. 2번. mirror. 뭔 뜻이야? mirror. mirror. 거울이 뭐해? 반영하다, 반사하다.
전투 스포츠가 인간의 공격성을 반영한다는데, 좋아요. 마지막 문장에서 reflect가 mirror로 바뀐 것 뿐이야. 똑같잖아, 마지막 문장이랑. 그래서 실험 이야기는 뭐만 찾으면 끝난다? 시사점만 찾으면 끝난다. 자, 이제 두 가지 마지막입니다. 두 가지 마지막.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많이 나와. 통념의 비판. 볼게요. 첫 번째 문장으로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 대부분 통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나, 역접이 나오고, 통념을 반박하지. 그 다음, 통념이 왜 틀렸냐? 근거가 나와야겠죠? 마지막에 주제를 반복 강조할 수 있다. 그 다음, 주제문은 통념의 반박 문장이나 아니면 그 다음 문장이야. 자, 시그널 보자. 어떤 문장이 통념이냐? 첫 번째, 일반인의 생각. Many, some people. 사람들이, they도 일반 주어. 사람들이 말한다, 생각한다, 믿는다. 이런 거. 그 다음, 경향 추세인데, be 다음에 4개 외워. be 다음에 likely, apt, liable, 맨 마지막에 inclined. to 하면은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4개 외우고. 자, 똑같은 거. tend to 알지? have a tendency to 알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꼭 위와 같은 형태 문장이 아니더라도 글의 초반부에 내용상 일반적 경향이나 다수의 믿음이 있으면 통념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 초. 자, 무관한 문장 찾기는 주제와 무관한 문장 찾는 거기 때문에 주제문 찾아. 주제문 몇 번째 문장? 보자. 사람들은 종종 잘못 가정한다. 사람들의 가정, 사람들의 생각. 그죠? 통념. 자, 글이 통념으로 시작되면 그 통념은 반드시 뭐 돼? 반박되고 부정돼. 그게 주제죠. 그래서 대이하의 반대가 답이야. 주제야, 주제. 만약에 탄자니아에 이거 뭐 부족 이름이야. 하디자 부족의 성인이 모른다면 뭐를 자 algebraic equation 하면은 대수학 방정식이야. 대수학 방정식을 푸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렇다면 그는 우리보다 덜 똑똑함에 틀림없다라고 잘못 가정한대. 네? 우리보다 멍청하다고. 바로 나오죠? Yet 그러나 통념의 반박이 되겠죠. 대이하를 제시하는 증거가 없대. 대이하. 몇몇 문화권의 사람들은 빠른 학습자들이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은 느린 학습자들이다 라고 제시할 증거가 없습니다. 주제문? 지금 읽은 문장이야, 다음 문장이야. 이 다음 문장 보면 연구 나오죠? 연구는 근거야, 근거. 그래서 역전 문장 주제문 되겠지. 이거 무관한 문장 찾기니까 주제를 간단히 써볼게요, 한글로. 맞춰봐. 자, 뭐와 관계없는 학습 속도 또는 지수. 빈칸에 뭐 들어가? 문화죠, 문화. 이게 주제야. 자, 그러면 요거랑 상관없는 걸 찾으면 답 몇 번? 4번. 알았어? 자, 4번 보자. 연결사 있다. 그치? 자, consequently야. consequently. 뭐야? 결과적으로 연결사 나오면 내용 관계 따져.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원인이 나와야 돼. 그 다음 이 문장 결과여야 돼. 이거 따져. 자, 일단 이 문장 보자. 결과적으로 그는 목초지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존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요거랑 상관이 없어. 그리고 앞문장 봐봐. 앞문장을 보면은 전통적인 하드자 부족의 사냥꾼은 대수학을 알지 못했다. 요거의 결과가 목초지 환경에 적응 못한 거니? 그러니까 대수학이랑 목초지 환경이랑 뭔 상관이야? 그쵸? 원인 결과 아니죠? 그래서 답은 4번. 근데 아까 이 문제도 통념으로 풀 수 있다. 그치? 아까 앞에 문제 봐. 어? 일반적 믿음. 이것도 뭐야? 통념 안에 통념. 그치? 그러면 통념의 반대가 주제니까 대비하의 반대가 답이야. 그러면 이게 반비례니까 정비례가 답이라고. 그렇게 해서 답 찍을 수 있죠. 자, 두 갈씩 끝. 안 쉬어도 돼? 이게 돼? 그래? 요거 끝까지 하고 시작. 자, 두 갈씩 끝. 이제 미괄식으로 가겠습니다. 미괄식. 미괄식은 두 가지밖에 없죠. 뭐야? 첫 번째 원인 결과인 겁니다. 읽어볼게. 첫 문장에 cause, 이유가 제시가 되고 그 다음 이유 분석하고 effect,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주제야. 자, 시그널 보자. 인과의 시그널. 그래서 쭉 나오는데 에이 그냥 중요한 것만 밑줄 치자. 그래서에서 마지막 두 개 밑줄. 자, this, that, it is why. 그러니까 뭐 비동사 why야. 그 다음 for this reason, for these reasons. 이런 거 전부 그래서야.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그냥 각자 외우시고 그 다음 봐봐. 인과관계는 연결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장 간의 내용상 연결이나 특정 동사에 의해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자, 이것도 보자. 초래하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 bring about, bring on, cause, produce, result in이죠. lead to죠. 그 다음 뭐뭐의 원인이 되다. account for, be responsible for, contribute to죠. 자, 제목, 주제문 찾아봐. 시작.
10초. 찍으시고. 이거 어렵지? 어려운 이유가 주제문을 찾기 힘들어. 왜 주제문 찾기 힘들어? 딱 봐봐. 뭐가 없어? 연결사가 없잖아. 그치? 연결사 없으면 주제문 어떻게 찾아? 문장 사이의 관계 따지면서 읽어야 돼. 이 문장이 앞 문장의 근거인가? 그거 따져. 그리고 오늘 이따가 할 거지만 미리 좀 하면 주제문 찾기 힘들잖아. 그러면은 주제문 찾기 힘들면 반복되는 개념을 찾아서 풀 수 있어. 알겠지? 반복되는 개념 동그라미 쳐봐. 정부에서, 법에서, 문화에서,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가족과 가까운 이웃들을 넘어선 일상적인 매일의 상호작용에서 널리 이해되어지고 명확하게, 자, formulate 하면은 표현하다야. 명백하게 표현된 언어는 great aid, 큰 도움이 된대. 상호 실외에. 그 다음, 중요한 단어는 표시하자. property. 이거 수능에 매년 나오는 단어인데, 이거 끝 4개 외우셔야 돼. 재산, 토지, 소유 특성. 외워야 돼. 재산, 토지, 소유 특성. 재산, 토지, 소유 특성. 여기서 뭘까? 뭐를 다룰 때? 재산. 그쵸? 이건 알지? contract가 뭐야? 계약서고, 얼빼면 뭐니? contact, 접촉 연락이지. 계약서를 다룰 때, 또는 심지어 단지 일상적인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을 다룰 때, 개념들과 설명들은 need, 네모치고 이것도 있다 하겠지만 뭐 필요한 이런 말이 들어가면 주제문인 경우가 많아. 자, 그 다음 SS passable이죠? 알지? 가능한 한 precise, 정확하고 unambiguous가 뭐니? ambiguous의 반대, 애매한의 반대니까 명확한, 그치? 정확하고 명확할 필요가 있습니다. Otherwise, 뭐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발생할 겁니다. 반복되는 개념 못 찾았어? 반복되는 개념? 자, 요거랑 비슷한 게 뭐야? 명확하게 표현되는, 정확하고 명확한, 똑같잖아. 자, 요 개념이 반복되고 있죠. 일단 한번 답 찍어볼까? 정확, 명확 들어간 거가 몇 번이야? 없는데 이거 하면 안 돼. 2번에 precision, 정확성 아니야. 그래서 2번 찍을 수 있어. 답이 2번이고 2번 읽어보면 언어적 정확성, 성공적인 경제적 거래의 핵심인데 선생님 경제적이 없는데요? 좀 불안하지? 경제가 없네. 그래서 좀 더 읽어보자. 좀 더 읽어봤더니 여기 경제가 나와. 그치? 이 단어 옆에 써봐. 자, economic은 경제의고 economic은 뭐니? economical. 이거는 경제적인인데 경제적인은 경제랑 상관이 없는 거야. 뭐 약간 절약하는, 값싼 이런 뜻이야. 저렴한 그런 뜻이야. 헷갈리지 마. 자, 경제 생활이 더 복잡해지면서 중세 말에 또 니드가 나오네? 이게 주제문인가? 더 완전하고 또 나오네? 더 정확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accentuate가 뭐야 또? 맞춰봐. 요거랑 똑같아. accentuate는
emphasize가 뭐지? highlight가 뭐죠? 강조하다 이 뜻이야.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찍을 수 있는데, 자, 물어보자. 주제문은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이야. 문장 사이의 관계 따져봐. 이 문장이야, 이 문장이야. 자, 핵심만 보게 잘 들어봐. 이게 언어잖아, 언어. 그치? 언어는 뭐래? 정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 생활이 복잡해지면서 정확한 의사소통의 필요가 강조가 되는 거지. 이거 뭐야? 원인 결과를 보셔야 돼. 그래서 주제문은 어떤 문장? 이 문장이야. 주제문 못 치라도 답은 나오지. 연결사 없으면 문장 사이의 관계 따지시고요. 자, 이걸 끝나가자. 오, 잘 듣고 있어. 다른 말은 생각하고 쉬었는데 잘 듣고 있어. 자, 미괄식 두 번째입니다. 뭐야? 문제점 해결책. 이거는 진짜 요지 주장 문제에 맨날 나와, 맨날. 자, 볼게요. 첫 문장이 문제점이 제시가 되고, 그 다음 문제점이 분석이 되고, 마지막에 해결책이 나오는데, 뭐가 주제야? 해결책이 주제야. 자, 시그널. 문제점 시그널은 problem, challenge, trouble, 의문문, 그 외에 부정적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책 시그널, 이거 되게 중요해. 당위성, 필요성, 중요성, 형광펜. 당필중, 꼭 기억해야 돼. 당필중. 당위성이 뭐야? 뭐뭐 해야 한다. 네 개죠, 네 개. must, have to, should, ought to야. 그 다음 필요성은 필요자 들어가는 거야. need, necessary, essential, 필요한. 그 다음에 중요성은 중요자 들어가는 거야. important, count, matter. 자, count, matter. 중요하다죠. 요거 있으면 해결책이야. 자, 이거 되게 쉬워. 진짜. 자, 주제문 TX라고 써. 자, 이거 겁나 쉽죠? more often than not 하면은 그냥 종종이야, 종종. 종종, 현대 부모들은 paralyze가 뭐야? paralyze. 마비시키다. 마비되어지고, 대이하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진짜, 끝까지. 부모들이 더 이상 좋아해지거나, 심지어 사랑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만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떤 이유로 꾸짖는다. 이라는 두려움에 의해서 마비됩니다. 자, 주장 문제에서 지금처럼 부정적 내용이 나오면 이건 무조건 뭐야? 문제점이야, 문제점.
문제점이 나오면 중간에 읽지 마. 그냥 해결책만 찾아. 그게 주제문이야. 해결책에 뭐가 있다고? 방필중. 찾아봐. 방필중 어디 있어? 여기 있다. needs. 필요성. 그러면 이 문장이 해결책 주제문이야. 인과도 있네, 인과.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 tolerate. 참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 뭘 참아? momentary anger or even hatred. 순간적 분노나 심지어는 증오를 참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그들을 향해서 가리켜지는 순간적 분노나 증오를 참을 필요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이 사람 있죠. momentary. 이게 순간적인이고, 무슨 momentous.입니다. momentous. momentous 하면은 이거는 기념비적인의 뜻이다. 매우 중요한 뜻이야. momentous. TOUS. 여기까지 보면은 대충 1번 나오는데 이제 뒤에 보면 확실하게 나와. 그쵸? 자, after necessary corrective action has been taken. 필요한 corrective, 바로잡는 행동이 취해진 후에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1번도 믿지. correct가 바로잡다니까. 이거 바로잡는, 교정하는, 수정하는. 이건 뭐죠? collective는 뭐야? collect가 모으다, 수집하다니까. 이거는 모으는, 이거는 뭐, 공동체의 이런 뜻이야. 자, 미과시 끝. 마지막. 열심히 하고 있어. 두 개만 하고 10분 씩. 자, 이제 주제문 없는 글이야. 없기도 한 글. 있을 수도 있어. 자, 첫 번째 이야기체입니다. 스토리. 보자. 첫 문장으로 주인공, 배경이 소개가 되고요. 사건이 전개가 되고 마지막에 주제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나와. 이야기체는 마지막 주제문이 생략되고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 주제가 잡힐 때까지 다 읽고 주제를 추론해야 합니다. 뭐가 이야기체냐? 시그너. 인명, 사람 이름이 나오거나 구체적 시간, 지명, 장소 이름이 등장하는 글, 따옴표가 많은 글, 대화체, 필자, 경험담 등등이 되겠습니다. 실험도 여기 들어가. 옆에 실험이라고 써. 실험도 여기 들어가. 이거 너무 쉽다. 내용 일치. 1분. 초 그렇지. 답은? 몇 번? 4번. 답이 되는 문장만 그냥 표시하자. 그녀는 성공적인 헤어케어 제품을 뭐 했니? 수입이 아니고, invent. 발명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야기체죠. 주제문 없어. 마지막 비교 대조가 되겠습니다. 비교 대조. 자, 비교 대조형의 글은 읽는 사람에게 친숙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에 근거하여 새로운 것을 설명하는 전개 방식으로 비교와 대조의 차이점 알아? 국어 시간에 안 배우나?
유사점을 열거하며 서술하는 것을 비교라고 하고요. 차이점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대조라고 하는 거죠. 비교 대조 방식은 주제문이 없을 수 있느냐, 있기도 해. 없을 수 있는 설명문이며, 비교 대조하는 두 내용이 똑같이 중요하므로 그 두 개 더한 게 주제라고 했습니다. some, other가 함께 나오면 상술 열거 방식일 수도 있고 비교 대조일 수도 있습니다. 밑에 비교 대조 시그널은 그냥 뭐 각자 외우세요. 자, 마지막 문제 풀고 시작. 순서 문제 시작. 쉽죠. 확실히 고1 거가 쉽지. 자,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Ideas about how much disclosure is appropriate. 얼마나 많은 disclosure 밑에 있죠. 공개가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들은 문화마다 very 다르다. 그리고 very 밑줄 치고 여기 뜻이 두 가지야. 다르다도 되고 변하다도 돼요. 좀 다르지. 자, 순서 맞추기 풀 때 A, B, C 첫 문장에 지시사, 대명사, 연결사에 동그라미 치는 거 알지? 자, A에는 어디 동그라미? 연결사 있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요거 위에 시그널 봐. 무슨 시그널이야? 대조의 시그널이죠. 그래서 앞에는 대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뒤에 보자. 반면에 일본 사람들은 리틀은 거의 없는 부정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의 공개하지 않는 경향이 있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보자. 그러면 앞에는 일본 사람들과 대조되는 다른 사람들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들? 공개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나오겠지. 공개 많이 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겠죠. 위에 없지. 그래서 A는 처음에 올 수 없다. B로 간다. 자, B 첫 문장에 지대현 어딨어? 쌤, those 아니에요? 아니야. 자, those는 뒤에서 이렇게 PP가 꾸며주잖아. those가 지금처럼 푸치 수식 받으면 people의 뜻이야. 사람들이야. 그것들 아니야. 그래서 지대현 없어. 그러면 내용 보자, 내용.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자, high disclosures 뭐야? 공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의 경향이 있다. 딱 나오네. 미국 사람들이 얘들이죠. 그래서 최소한 B 다음에 A가 오고 내용상 B는 처음에 올 수 있지. 괜찮지? 뭐 이상한 거 없죠? 자, C. 대명사 연결사 다 있다. They. 앞에는 그들이 오고요. However. 앞에는 견대가 오겠죠. 그들은 do는 뒤에 show 강조. 진짜. 그러나 큰 배려를 보여줘. 서로에게. 얘들아 위에 그들 없지. 그래서 C도 처음에 올 수 없다. 그래서 처음에 오는 건 B. 그 다음 뭐라고? A, C가 되겠지.
그래서 10분 쉬자. 10분 쉬고. 1강 좀. 오, 1시간 20분 했어.